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박태주의 실존 인물은 박흥주 대령이며 박흥주 대령의 변호인은 태윤기 변호사였습니다. 영화는 박흥주 대령에 대해서는 그가 했던 말까지 모두 사실에 기초하여 거의 그대로 재현한 반면 조정석 배우가 맡은 정인우는 실제 박흥주의 변호인이었던 태윤기 변호사를 기초로 두고 다양한 인물들을 합하고 픽션을 더했죠. 박흥주 대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의 나라에 나온 재판 과정에서 팩트와 픽션을 나누어 터파보고 정인우의 실존 인물인 태윤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흥주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태윤기 변호사는 존경받는 법조계의 원로로 평소 매우 겸손한 분이셨지만 강강약약의 성격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태윤기 변호사는 역사적인 본건 재판에 있어 박흥주 피고인의 변론을 맡게 돼 눈으로 직접 이 재판을 보고 M16 소총을 든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진행되는 재판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시니컬한 어조로 서두를 꺼냈다고 합니다. 반면 박흥주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난 태윤기 변호사는 박흥주에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본인이 한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누가 묻더라도 재판장을 향해 답변해달라고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영화의 정인우와는 조금 다르죠. 영화에서 정인우가 박태주의 위헌 여부 재정 신청을 한 것은 팩트입니다. 박태주 피고인이 현역 군인으로서 군법 회의법에 따라 단심으로 끝나 상소를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해달라는 것이었죠. 또한 태윤기 변호사는 일어나서 박흥주 피고인에게는 생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 이를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간단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태윤기 변호사가 기피 신청 발언을 하는 동안 재판장은 재판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삼가달라며 두 번이나 격양된 목소리에 제지를 했고 이로 인해 법정 분위기가 가열되기 시작한 것도 팩트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쏜 10월 26일은 1909년 안중근 의사의 거사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의미를 뜻깊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변호하며 박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한 사람의 공복일 뿐이지 전제 군주국가에서의 군주나 왕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잃었지만 피고인의 이번 혁명의 결행으로 피고인이 목적하던 민주 회복은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김재규를 장군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팩트입니다. 김정두 변호사가 군법회의 재판 간할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재규 장군의 변호인 김정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자 재판장은 김재규 피고인에 대하여 장군이니 부장이니 정관에 대한 호칭은 일체 금지한다며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백승기 군 검찰당 검사는 박태주에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박태주는 대통령 각하입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박흥주에 대한 검찰 신문이 진행될 때 검찰관은 박흥주가 유일하게 현역 군인 신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해당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재판관석 뒤쪽 옆문으로 누군가가 슬그머니 들어와 재판장에게 쪽지를 전하고 나가는 일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이 격렬하게 법적 공방을 벌일 때나 재판부와 변호인이 의견 충돌을 빚을 때일수록 쪽지 전달은 잦아졌죠. 실제로 법정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법정 녹음은 스피커를 통해 대법정 재판부 출입문의 바로 앞방에 위치한 당시 법무감 집무실에 중계되었어요. 그 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모여 모든 재판 과정을 청취하고 있었고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대책을 만들어 그때그때 쪽지에 적어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었죠.
영화에서는 김영일이 박비서관 어디로 가지? 부 6번이라고 묻자 박태주가 6번으로 가시죠 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말을 가로채서 6번으로 가지 라고 말했고 뒤이어 김재규가 박흥주의 의견을 물으니 박흥주가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 차는 남산중앙정보부가 아닌 6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정인우가 정진우 육군참모총장에게 박태주가 6번으로 가자고 했다는 것을 증언해달라며 6번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 결국 육군참모총장의 마음을 얻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픽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자 12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은 12월 1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변호인단이 재판장에 들어온 후 재판이 연기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재판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변호사들은 항상 헌병이 지키던 육군본부 후문을 공수부대 복장을 한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삼엄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봤고 시멘트 바닥에 검은 피가 낭자하고 총격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국가 원수의 면전에서 사람을 살상한 하나만으로도 대역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인데 하물며 시해에 가담하여 수행 경호원들을 무참히 사륙한 것은 다른 정상을 살필 필요조차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대역죄, 시해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그에 해당하는 외환죄와 내란죄 그리고 살인죄라는 용어만이 존재하죠.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대역죄와 시해라는 절대왕조 시대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12.6의 반역성을 극대화했죠. 사형이 선고된 후 태윤기 변호사는 박흥주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법률 수단인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적어도 사형 집행 시기만은 연기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보람도 없이 박흥주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인 1980년 3월 6일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의 야산에서 총사령 집행으로 이승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1980년 5월 20일 12.6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마지막 심판의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2.6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대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반대 의견을 개진한 대법원 판사가 6명 있었는데요.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대법원 판사 6명은 내란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란죄 불성립의 소수 의견은 당시 언론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죠. 당시 언론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만을 보도했습니다. 다수 의견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 판사는 그로부터 석 달도 안 되어 신군부의 압력에 못 이겨 1980년 8월 9일 모두 사표를 내고 대법원을 떠납니다. 또한 이 가운데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보안사에 끌려가 사흘간 온갖 수모를 당했고 끝내 사표를 내고 나온 후에도 변호사 개업 당시 집권 세력의 방해가 계속되어 그의 이름으로는 법무부로부터 합동법률사무소의 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었다고 해요. 한편 태윤기 변호사 또한 12.6 사건을 변론한 이후에도 1980년대의 굵직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전두환 정권 시절 가장 대표적으로 탄압받은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안기부의 1순위 조치 대상이 되었고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죠. 또한 1983년 5월에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변호사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어요. 태윤기 변호사는 즉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항고도 기각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도 기각당했고요. 태윤기 변호사의 제명 결정은 물론 항고 기각 결정에까지 안기부가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